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김영대의 스크루브 뮤직 인터뷰 콘텐츠죠. 디톡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벌써 연말이 됐어요. 깜짝 게스트와 함께 오늘 디톡스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했는데 또 깜짝 놀란 그런 또 섭외 결과로 이어졌어요. NCT 127 그리고 NCT DREAM 그리고 이제는 솔로 가수로도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해찬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의 member 해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네, 어색하다. 그쵸. 네.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진짜 만나게 되는 건가? 약간. 진짜요? 네. 사실 너무 나오고 싶었고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되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뭐 잠깐 뭐 앨범 소개 정도만 늘 하고 그렇게 뭐 다른 컨텐츠들만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음악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약간 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뭔가 이런 음악 얘기를 사실 지금 활동 기간도 이제 끝났는데 그쵸. 네. 활동 기간 끝나고 아티스트가 뭔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는 일이고 네네. 이 바닥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음악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해찬 씨 본인이 어떻게 좀 약간 의지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진짜요? 네. 저는 왜 평소에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앨범이나 제가 뭐 이렇게 포스팅을 할 때 네네. 그냥 아티스트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태깅을 보통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사실 뭐 그거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몰라요. 네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진짜 예외적으로 DM으로 해찬 씨한테 네네. 언제 기회가 되면 음악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네. 솔직히 저는 그 언제 읽을지도 모르고 네네. 뭐 이번 활동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으시고 네. 섭외에 또 응해 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신기했어요. DM을 네. 제가 볼 일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너무 사실 많은 양의 많이 오죠. DM이 와가지고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근데 정말 딱 우연히 조금 늦게 보긴 했는데 딱 온 걸 보고 나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또 매니저 형이 또 만났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래서 매니저는 안 된다 그랬겠죠 뭐. 아니 오히려 된다 저는 그랬어요? 나가고 싶다고 하면 보통 안 된다 어떠냐라고 이제 그러는데. 얘기해서 아무래도 이런 음악 팟캐스트 나가서 네네네. 뭐 앨범 이야기를 턴다거나 막 약간 아티스트로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네. 아시겠지만 흔치는 않잖아요. 그쵸. 예. 네. 이게 사실 팀 단위의 앨범은 사실 저 혼자 이 앨범을 다 소개하기에는 제 생각이나 영향력이 사실은 되게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좀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오히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 게 저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심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안 하고 이 DM도 그냥 늘 그렇듯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고 싶다고 답을 줘서 제가 진짜 맞냐고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이렇게 회사 통해서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저 진짜로 무슨 이런 대본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네. 방송이고 정말 음악 얘기만 철저하게 해도 되냐? 네. 그랬더니 괜찮다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우리 이번이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저 알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미국에서 진짜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저. 그게 제가 그래서 첫 투어 때인가쯤 이때. 뵀으니까 맞아요. 예. 이게 완전 오랜만에. 오리진? 맞아요. 그게 거의 지금 6년 전이에요. 2019년 5월이에요. 맞아요. 저 완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사실 평소에도 되게 많이 챙겨보고 있어가지고. 예.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왜 그 장면이 너무 기억나냐면 사실 그때 뭐 말은 몇 마디 안 했거든요. 그쵸, 주로 네. 도영 씨랑 맞아요. 태영 씨가 그때 얘기를 그 시절엔 그랬죠. 네. 둘이 거의 인터뷰를 전담하고 뒤에 진짜 약간 뒤에 진짜 배경처럼 약간 맞아요. 수줍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등장을 할 때 해찬 씨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더니 평소에 리뷰 같은 걸 내가 잘 보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놀랐죠. 진짜. 그런 걸 찾아보는구나. 사실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보는 거를.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정말 제 주관과 제 생각으로 늘 녹음이나 그렇죠. 뭐 앨범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팬분들의 반응이야 늘 얼굴 뵐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음악을 이렇게 약간 평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앨범일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네. 뭐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는데 네네. 뭐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평한 사람이 그런 의도를 알아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그쵸, 네네. 딱 들었는데 너무 막 너무 전곡을 찌르는 단점을 얘기한다거나 네네. 막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좀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오히려 그런 피드백을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점보단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물론 그 사람도 그거에 주관적인 그렇죠. 의견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그렇게 좌지우지 되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한다고 내가 그걸로 그쵸. 홀라당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시선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아까 지웠었는데 단점을 다시 저 되살리기를 해갖고 좋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누가 좀 칭찬 보시고 네. 누가 뭐 멤버들 중에서도 좋고 누가 약간 좀 비판적이고 좀 그래요? 좀 애매한가요? 어려운데 저는 근데 사실 제 주변 스태프분들은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진짜로? 편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아쉽고 이거 별로다라고 얘기를 좀 되게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가요? 뭐 아쉬운 건 또 아쉽다고 하고 진짜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오히려 근데 그런 나중에 뭐가 아쉬웠는지 따로 하나 녹음을 해주세요. 좋죠. 예. 네, 좋아요. 형. 그렇구나. 주변에서 막 늘 막 칭찬만 하고 그러는 네. 건 또 아니구나. 저희 멤버들도 음. 제 솔로를 듣고 칭찬만 하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예, 너무 어렵지 않냐부터 조금은 뭐 조금 덜어내도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도 주고 칭찬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 음악을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뭔가 어떤 심리일까 그게? 평가받고 싶은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왜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막 이런 그쵸, 말도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저 실제로 이 테이스트라는 앨범을 작업하기 전에 이제 담당 A&R 직원을 이제 정해야 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와. 했어요. 왜냐면은 그 생각은 이미 제가 갖고 있으니까 대신 나의 반대쪽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제가 했었던 얘기거든요. 오. 그래서 약간 칭찬을 막 그렇게 반가워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요. 네. 그건 저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앨범은 사실 저는 팬분들을 위해서 낸 거고 팬분들한테 좋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그게 막 저한테 어깨가 올라가고 막 뿌듯한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그러니까 상업적 성공을 바라고 낸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기회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깊은 좋은 음악을 팬분들께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임한 앨범이긴 했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사실. 네. 실제로 그렇게 들리고. 사실 그게 너무 잘 드러났나라는 너무 다 드러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그런 의도가 있겠나? 네. 그러면은 사실 주변에서 야 이거 너무 좀 무겁지 않아? 좀 너무 좋은데 진하지 않아? 약간 대중적인 건 없지 않아? 라는 말이 약간은 네. 좀 내 마음속에 좀 그 기분 있잖아요, 살짝 이중적으로 뭔가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네네. 왠지 그렇게 생각해줬다면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적이라는 게 저는 사실 요즘 와서 더더욱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대중적이라는 거. 저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대중성을 위해서 음악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NCT를 벗어난 해찬이에게 대중적인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답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팀에서 할 수 없었던 낭만 있는 음악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곡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네. NCT는 원래 네. 진짜 이 씬 안에서도 네. 대중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쵸. 예.
그룹이고 늘 보면 좀 앞서 나가고 좀 아방가르다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룹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낭만적인 음악을 한다 그러면 대중적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죠. 결과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왜 NCT의 음악이 되게 네오하다라는 맞아요, 네오하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늘 찾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체리밤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음악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대중성을 잡아내려고 되게 뭐 안무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이 찾고 고민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그랬었던 앨범을 해왔었던 사람으로서 그거랑은 좀 진짜 아예 한번 떨어져서 좋은 음악이 뭔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자 하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이미 다 알지만 네. 너무 뭐 동시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정말 정확히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127도 네네네.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약간 그 네네. 관계성 내에서 새롭게 자꾸 매번 스위치를 해서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솔로까지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활동이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 네네. 다 다르기도 한데 좀 힘들다거나 혹은 힘든 가운데서도 이거는 내가 터득한 네. 지난 10년의 노하우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사실 뭐 스위치가 된다라는 그 질문을 사실 팬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요. 이게 127 드림 활동을 하면서 이게 컨셉이 아예 다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라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127과 드림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곡별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은 콘서트를 해도 127 콘서트 안에 똑같은 분위기의 곡만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체리밤 영웅 같이 센 노래가 있고 뭐 우산 같이 조금 밝은 노래도 있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그 곡에 몰입을 하는 거지. 난 지금 127이니까 127의 해찬이 돼야 돼.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 곡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그 컨셉을 받아들이는 제가 좀 더 유연해지기도 하고 좀 자유로워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쉬워지는 거지. 막 127은 어떻고 드림 어떻다의 생각을 막 하고 있진 않아요. 두 개가 딱 나눠진 건 아니다. 네네네. 근데 방금 이제 여유로워진다, 약간 자유로워졌다 그런 네. 말을 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이면서 바뀌는 부분들? 옛날에는 사실은 주어진 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안무를 받아들였을 때도 가르쳐 준 대로 무대 올라가서 해야 되고 제스처도 정해준 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이거는 너무 재미없는 일인 것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매번 똑같은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만의 것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트라이 해보고 막 그런 게 되니까 그 안에서 진짜 놀게 된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위덴 보이스 인규 씨랑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NCT를 정말 오래 같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연차와 실력과 여유가 엄청나서 정말 최근에 작업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디렉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알아서 놀게 했다 막 이런 말 했는데 저는 네. 그 얘기 듣고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27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칼군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멤버들의 개성이 일단 너무나도 확실하고 뭐 솔로 앨범을 많이 냈으니까 그 각자의 솔로 앨범만 들어도 사실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추구미도 확실히 다르고. 근데 저는 그 인규 형이랑 작업했을 때 정말 찰떡이다라고 느꼈던 게 본인 거를 지켜내면서 그 같이 노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안무를 짜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오히려 되게 신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업이 스트레스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삐그덕할 때는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 삐그덕은 그래서 저는 그 삐그덕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잘 짜여지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짜 네. 그 팀의 능력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좀 새로운 관점이었었고 실제 그게 좀 됐다는 게 그 정도 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능력이 좀 있구나 네, 이제 그런 그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연차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10년. 이제 내년에 10주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삼 나이가 되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그 탄생 25주년 아, 네. 탄생 그쵸, 25주년이고 그 중에 10년 플러스 알파죠. 네. 가수를 한 거고 그쵸. 아티스트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거의 10년 만에 솔로 앨범을 네. 낸 거고. 그러니까 어떤가 좀 새삼스러워요. 그러니까 22, 셋하고 25 좀 뭔가 느낌 많이 다를 그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음악 방송만 가도 네. 사실 이제 너무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말하면 좀 네, 나이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실제 그렇진 않아요.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아 맞아요. 그 데뷔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데뷔했을 때 음악 방송 갔을 때 막 2PM 선배님들 있었고 비스트 선배님들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막 너무 듣고 인기 자란. 듣고 자랐던 선배님들이 이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한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들의 눈에도 이제 내가 그런 그렇게 사람으로 보이나?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좀 아쉽지만 저도 좀 뭐가 아쉬워요? 약간 이미 어른이 네. 됐나? 약간 그런 거? 새로운 세대로 아직은 보이고 아, 싶은데 이미 그들과 또 팬분들의 눈에는 이제 연차가 꽤 된 아티스트가 됐기 때문에 잘하는 것밖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신기했냐면 25이면 이제 20대에서도 30대에서도 네, 똑같은 거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은 2019년 사진이고 네, 그 이전에도 이미 드림으로 내가 노래도 들었었고 네, 그러니까 와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경력이 있다. 그쵸. 그 생각을 되게 먼저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솔로 앨범은 사실은 굉장히 좀 늦게 나온.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원래 25살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25살인데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원래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에 되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있었고 그렇죠. 특히나 저는 두 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것에 욕심을 부리기에는 사실 물리적 시간이 되게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면 낼 수 있겠죠. 언제든 회사에서 곡 해주고 그냥 가서 녹음만 하고 막 이렇게 낼래요, 하면, 막 내주세요. 네, 막. 하면은 뭐 어떻게든 내겠죠. 근데 첫 번째 솔로 앨범이니까 진짜 제대로 제가 마음에 들게 내려면은 25살까진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진짜. 딱 25살에 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25살에 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전에는 한 번도 회사에다가 나 내고 싶다. 네, 나 꼭 내겠습니다. 솔로 앨범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있었죠. 왜냐면 저도 솔로로서 앨범을 내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아니 그리고 그 회사는 되게 막 뭐 진짜 고종현 씨부터 뭐 태민 씨부터 네. 어린 나이에 솔로로 활동한 역사가 태연 씨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쵸, 그걸 네네.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팀으로 활동을 하고 멤버들과 너무 오랜 시간 지내고 하니까 팀에 애정이 너무 생기니까 내 솔로 때문에 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그냥 솔로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까지도 갔었는데 진짜.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년 동안 제가 9년 됐으니까 9년 동안 솔로 앨범이 너무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준 팬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저 솔로 앨범 내고 싶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서 하자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얘기한 지 1년 만에 나왔어요. 앨범. 네. 그랬구나. 네. 저 그러면 약간 그 전에 솔로 앨범을 기획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러면 특별히 내가 솔로 앨범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 앨범은 어떻게 보면 솔로 앨범을 내겠다고 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다 생각을 떠올려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쵸. 그 전에 있던 생각들이 좀 모아졌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 이런 걸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수라는 꿈을 제가 사실은 기억도 안 나는 그 나이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의 가장 저런 사람 되고 싶어가 누구였었어요? 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역시. 네. 또 MJ로 또 대동단결이야 우리는. 네. 마이클 잭슨이 뭐 어떤 무대였어요? 어떤 노래였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9살 때 네. 9살이 아니다. 11살 때 네. 11살인가 12살인가. 근데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려고 누워 있다가 약간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마이클 잭슨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하도 마이클 잭슨 왜냐면 하니까. 노래는 몰라도 이름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노래도 거의 다 아는 가수인데 도대체 얼마나 유명하고 좋길래 이렇게 마이클 잭슨 하나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음악 사이트 들어가서 핸드폰에 마이클 잭슨을 딱 쳤는데 첫 곡이 빌리진으로 딱 뜨는 거예요. 저 그때 딱 처음 들었는데 무서웠어요, 되게. 그 빌리진을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뭔가 압도당하는 그 느낌이. 그렇죠. 좀 세. 예. 좀 세. 막 중간에 막 아우 막 하면서 그런 소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처음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한 2, 3년 동안 진짜 미쳐서 살았었어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좋아했다는 말이 그게 진짜 네, 찐이었구나. 아직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그런 그림? 나를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에 투사를 해서 나도 솔로 앨범을 하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은 했을 텐데 네네. 사실 근데 그거가 내가 마이클 잭슨 같이 뭐 데인저러스 같은 노래를 해야 되겠다 꼭 그쵸.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간 지금과 같은 뭐 R&B 계열의 내가 아티스트로 스스로 내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거는 어느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클 잭슨 음악을 딱 처음 들었고 앨범을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됐고 무대 영상을 보면서 그때는 나도 무대에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봤던 거예요. 진짜 정말 단순 팬심으로. 팬심이구나. 근데 이제 연습생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맨날 얘기했어요. 카피 많이 하라고. 좋아하는 가수 카피 많이 하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마이클 잭슨을 카피하기 시작하고 춤 따라 추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뭐가 제일 처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찬 씨 목소리를 처음 딱 듣고서 네. 생각했던 게 어린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20살 근처 네. 전까지의 마이클 잭슨 목소리가 너무 떠오르는 거야. 네. 그 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고 네. 되게 앳되면서도 좀 청량하면서도 되게 심지가 있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해서 되게 MJ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되게 귀한 목소리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네. 뭐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해찬 씨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네네네. 했던 게 제가 약간 저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 뭐 잭슨 5 시절에 마이클 잭슨이나 어렸을 때 휘트니 휴스턴이나 네. 막 SWV 같은 약간 그 계열이 있어요. 약간 네네. 되게 앳되면서 청량한 목소리의 네. 계열인데 그거를 되게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클 잭슨 음악을 듣고 자라서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뭐 이미지 뭐 아티스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인 음악에 대한 생각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그 전에 예를 들면 내가 앨범을 내면 뭐 지금부터 한 2년 전, 3년 전쯤 네. 내가 어쨌든 25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내가 한 23 뭐 이때쯤 뭐 앨범을 내면 이런 음악을 한번 해봐야지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 형의 영향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장르의 그걸 못 찾고 있을 때 있을 때 나는 어쿠스틱도
어쿠스틱인가 팝인가 뭐지 나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쯤 디정을 만났고 그게 뭐 디정이랑 훨씬 더 전에 작업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영웅 앨범쯤부터 이제 디지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형이 주는 곡이 너무 재밌고 그 형의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잘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형이랑 뭐 음악 얘기 조금 해보고 뭐 같이 작업도 조금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게 되면서 R&B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앨범을 준비할 때 디지 형한테 사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형 저 이제 솔로 앨범 내고 싶다. 네. 형이랑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앨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영웅 앨범 나오고 나서 네. 제가 그 앨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그 앨범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거기 참여한 사람도 너무 많고 하니까 제가 그때 유일하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디즈 씨였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디즈 씨를 그 옛날에 디즈 솔로 1집 나오던 네. 시절부터 아름아름 알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네.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앨범을 제가 Get Real이라는 앨범을 제가 네. 리뷰를 한 적도 있고 그 좀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네. 인터뷰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노래가 어떻고 하다가 해찬 씨 보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뭐 몇 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되게 뭐 이렇게 흡수력이 빠르고 네. 음악에 대한 센스가 되게 대단한 친구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음악을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강해서 네. 지금 뭐 이렇게 같이 뭐 좀 해보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슬슬 뭐 해보기 시작하고 있고 나도 알려줄 거를 또 많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때였나요? 그때쯤이죠. 정확히 네. 영웅 때쯤이었고 정말 수줍게 형 번호 물어봐도 돼요 해가지고 형 번호를 받고 사실 작곡가 분들은 굳이 저희랑 같이 곡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본인의 시간이 곧 그들의 곡을 쓸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죠. 네. 저랑 곡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검증된 작곡가가 아닐 뿐더러 실력이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근데 그럼에도 형은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곡을 계속 썼었어요. 그때 형이랑 회사 작업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진짜 너무 재밌다. 이 형이랑 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그거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계속 형한테 매달리면서 그랬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남이 되게 결정적이었네요. 네. 근데 좀 얘기 들으면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보통은 네. 송라이팅 세션을 하잖아요. 네네네. 뭐 앨범에 이제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되게 그냥 사적인 맞아요. 작업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 앨범에 들어갈 곡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한 것도 아니고 정말 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자기 개발 아니에요? 자기 개발?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형 저 시간 되는데 이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형이 진짜. 알겠어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무슨 생각이었어요? 전 그때 그냥 배우자는 생각이었어요. 음악을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 춤, 작곡, 작사, 프로듀스 프로듀싱 다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아 진짜. 네. 마잭의 어떤 단순히 스테이지에서의 무대 매너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종합적인 뮤지션으로서의 그냥 어떻게 노래랑 춤을 저렇게 하는데 작사 작곡도 저렇게 하지? 라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도 당연히 너무 관심이 있었고 제가 처음 작곡했던 나이가 15살 때쯤이었던 것 진짜요? 같아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곡이지만 그때부터 피아노 치면서 그때는 제가 미디를 할 줄 몰라서
그 노트 그 음표 노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아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진짜. 그렇게까지. 그 그리는 것도 처음엔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적고 어. 회사에서 피아노 수업을 잡아주면은 그때 이제 피아노 선생님한테 저 이거 그려왔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되나요?라고 하면서 다시 좀 정리하는 것도 배우고. 마디 안에 막 규칙 어기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4분의 4박자 정확히 안 네. 들어가 있고 막 이랬겠지 네. 뭐. 근데 뭐 그런 과정까지 거칠 정도로 작곡을 너무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어서. 몰랐네. 그거. 근데 심지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 형이랑 만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오늘 곡을 써서 이걸 어딘가 쓰겠다는 너무 자만인 것 같고 그냥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작곡을 시작하면 이게 뭐 처음에는 거창하게 내가 트랙 작업 같은 거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약간 뭐 탑라인 조금 내가 좀 네네. 거들어 보기도 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탑라인이며 트랙에 대한 개념이 개념도 없었어요. 없고. 그냥 한 명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피아노 치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원래 그렇게 해도 되긴 네. 하죠. 그렇게 해도 되긴 너무 하죠.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졸라서 맥북을 사서 로직을 깔아서 말도 안 되는 거 막 해보고 이러면서 와 너무 재밌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혜찬 씨에게도 그런 시절이 네. 있었군요. 그게 한 10대 중반쯤에.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하고 이제 저희 팀 곡들을 막 받고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탑라이너와 트래커가 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내가 트랙을 쓴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SM 내가 아이돌이고 음악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뭐 이제 같은 팀에도 그런 친구들 많을 텐데 진짜 꿈이잖아요. 맞아요. 꿈이에요, 사실. 내가 진짜 첫 번째 작곡가가 돼서 내 이름이 네. 트래커로 들어가 있다. 그쵸. 예. 근데 어쨌든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어떤 노래를 할 때 잘하는지를 아니까 탑라인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해서 그때 이제 A&R 형한테 부탁해서 막 안 쓰는 트랙들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탑라인도 붙여보기도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127 갔다가 드림 갔다가 투어 2개 돌고 네. 이런 것만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쵸. 예. 그게 저의 제일 순수했던 그 음악에 순수했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을 지금은 잃었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지론 중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긴 시간에 내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절대 안 보여.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 네. 그냥 그거는 진짜 순수하게 내가 4시간 내서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맞아요.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그 시간이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엄청 쓰고 좋아하지 않는 거에선 제가 시간을 못 쓰는 성격이에요. 너무 따분해하고 지루하고 이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완전히 좀 몰입하는 네. 성향이구나. 근데 확실히 음악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거 자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가 아니라 리스너로서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고민한 적도 없고 아쉽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걸로 인해서 또 내가 분명히 배운 게 있을 거야라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드림 에나미디오 앨범 때 이제 제 가사로만 2곡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막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 회사에서 가사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우, 최고의 작곡가들도 한 줄 들어가기 네.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딩을 하니까 블라인드 그러니까. 비딩을 하니까 이게 네. 저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NCT 드림의 해찬이니까 조금 베네핏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거 아예 없이 블라인드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도 네. 해찬인데 내가 그래도 네. 좀 근데 그럼에도 그 전부터 꾸준히 계속 시안을 제가 냈었어요. 안 되더라도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가사를 써볼 기회가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하니까 그 앨범에 이제 2곡이 딱 들어가면서
그때 또 느낀 거죠. 아, 시간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된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이 비하인드를 아셔야 되는 게 저도 진짜 탑 작사가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진짜 한 잔 하면은 막 욕이 왜냐면 그게 이 온전히 하나가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만큼 너무 정말 최고의 작사가들이 진짜 블라인드로 경쟁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심지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앨범에 해찬이 작사한 곡이 뭐 하나 들어가 있다 그게 에게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닌 거죠. 그쵸, 네. 어마어마한 거지 진짜 뒤에서. 그래서 멤버들도 되게 좀 축하해 줬었어요. 이게 그때 이제 마크 형도 한 곡 몇 곡 들어가고 저도 이제 들어간 건데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걸 멤버들이 다 아니까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해 줘서 저 오히려 멤버들이 칭찬해 주는 게 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누가 제일 칭찬 많이 해요? 일단 근데 다 해줘가지고 뭐 특히 뭐 지성이 같은 친구는 와 대단한데 막 이러면서 얘기해줬어. 주변에서 이건 진짜 그냥 사이드로 하는 얘기인데 나만큼이나 그런 음악 작업에 되게 열의가 있는 네. 뭐 동생이나 약간 형들이나 있나요? 저희 팀은 근데 사실 진짜 많아요. 진짜로. 뭐 단순히 얘기하면 마크 형도 뭐 마크 씨는 뭐 워낙에 또 태용이 형도 그렇고 태용 씨는 뭐 워낙에 또 네. 유명하죠. 도영이 형도 솔로 앨범에 이제 그렇네. 맞네요, 하고, 진짜. 네, 저희 팀은 근데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그게 좀 분위기도 있나? 그러니까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우리 팀만 그런가? 그 아티스트 무슨 네. 수맥 같은 게 네, 흐르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주고받는 걸 좋아하고 음악 진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음악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 아니, 전 알잖아요. 흔치 않아요. 네. 그게 그 약간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또 그런 분위기를 옆에서 보니까 또 자극받고 내 거 하고 싶어지고 약간 그거에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막 숙소 살 때 작업할 때 막 옆에서 막 떠들고 있어도 그냥 마이크 켜놓고 녹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냥 옆에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솔로 앨범 거의 다 이제 여정까지로 가고 있는데 네. 내가 이쯤이면은 뭔가 내가 그래도 쓴 가사, 내가 쓴 곡으로 앨범을 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약간 그 계기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어떤 그 시기? 사실 디지 형이랑 곡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면서부터 왜냐면은 저 혼자서 곡을 쓰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형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좀 아쉬운 거 있으면 형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거 괜찮은데 너 이거 가도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 형이랑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든든한. 생각. 근데 사실 생각해놨던 곡이 몇 개 있었어요 형이랑 쓴 것 중에. 근데 사실 다 뺐어요 제가 아예. 왜요? 왜냐면 이게 사실 곡을 쓰는 가수라는 게 타이틀로 사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곡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예를 들면 A라는 곡은 제가 썼고 B라는 곡은 정말 다른 작가 형들이 다 쓴 곡인데 둘이 놓고 봤을 때 B 곡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음악을 생각했을 때 A가 아쉬우면 저는 A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쓴 내 인생곡이고 내가 봤을 때 네. 최고의 곡인데 사실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직도 들어요. 전 제가 쓴 곡을. 근데 딱 이 앨범에 들어갈 곡들을 다 받고 들었을 때는 사실 디지 형이 써준 곡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곡도 디지 형이랑 같이 쓴 곡이거든요. 근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근데 그건 했었어요. 좀 신기하다. 왜냐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라면 네. 사실 그 차이를 나만 아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뭐 A&R 팀도 사실 뭐 설득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내가 우기면 우길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내가 공동 작업한 거가 너무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 생각하자면 크레딧도 아깝고, 네. 예, 약간 내가 그래도 딱 했을 때 이거 뭐 제가 뭐 언제 작곡한 곡인데요. 이게 또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사도 시야는 거의 대부분 다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실제는 네. 더 그랬을 것 같은 네. 거야 저도. 내 근데 느낌에. 다 했는데 제가 A&R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담당 A&R 네. 형한테 형이 먼저 물었어요. 가사 다 본인 거 쓸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저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래서 슈비 한 곡 딱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셀프 크리티컬한 거 아니에요? 약간 내 스스로 비판 의식이 좀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만족할 만한 앨범이 그래서 나왔고. 명반이 나왔다. 그쵸. 저는 근데 진짜 명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이게 좋아. 제가 실제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 앨범에 대해서 물론 저에 대해선 겸손해야 되는데 이 앨범에 대해선 겸손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 결과물을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은 이 앨범을 제가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겸손해도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멋진 말이다. 네, 저는 딱 쇼츠로 명반이라고 따야 되는 생각합니다. 딱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그거 진짜 너무 알 것 같아.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뭐 자신감은 있어도 자만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네. 다 같이 만든 이 앨범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죠. 네.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저는 디즈니 형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저는 이 음악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따가 뭐 원래는 내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 앨범 나오기 전에 네. 무슨 음감회에서 해찬 씨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곡 한 곡 들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약간 오늘 컨셉이 뒤늦은 음감회. 네. 약간 그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좀 느낌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나왔을 때 막 방금 마스터링 끝난 거 들으면 왜 모든 게 다 좋게 들리다가도 네. 지나고 나면은 별로라든지 혹은 반대인 경우. 네. 그러니까 오늘 약간 그런 거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저는 디즈 씨 음악을 되게 오래 들었고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뭐 세이 씨라든지 다양한 아티스트랑 작업한 결과물도 내가 알고. 네. 근데 이 앨범은 디즈가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해찬과 만들지 않았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앨범이에요. 네. 그 느낌이, 그 네. 느낌과 그 완성도가 다른 DJ의 음악과 너무 또 달라서 제가 사실 그 점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노래 좀 들어볼까요? 네, 좋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스피커는 캐프죠? 예, 캐프의 뮤오라는 이제 올인원으로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네네. 제품인데 와 진짜 새삼스럽다. 바로 이 앨범입니다. 테이스트. 나의 취향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맞습니다. 라는 의욕이 담긴 그 당시 약간 이 음악을 처음 데모 때부터 해서 만들어 갔던 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네네.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네네, 예, 좋습니다. 예, 예. Yeah, yeah, yeah. 여기까지. 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진짜 어려운 노래였어요. 진짜 아니 이게 노래가 되게 릴렉스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노래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뭐 약간 네오 소울이나 옛날 소울들 네. 좀 광팬이니까 제가 이 노래 딱 시작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자후 너 니네 다 죽었어. 약간 이번 앨범에 나 진짜 장난 아니고 이런 거 보여주겠어. 이런 진짜 좀 스테이트먼트 같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곡이 1번 트랙인데 원래 1번 트랙이었어요? 저랑 A&R 담당 형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생각. 저희 회사 사실은 무조건 타이틀 1번 트랙이어야 된다라는 그 기조가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 없다. 무조건 1번 트랙이다 이게. 타이틀 정해지고 난 뒤에 난 뒤에였어요. 근데 그러면 타이틀은 2번이지만 1번으로 가겠다. 약간 이렇게 된 거네요. 네네 무조건 1번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설명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고 얘기하자라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딱 들었는데 딱 그 뿜뿜하고 비트 딱 시작되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디지언 곡이었던 거였어요. 진짜. 네. 그게 아직도 좀 스스로 좀 되게 신기한 곡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그 느낌이 맞아요. 이 앨범 뭔가 릴렉스하지만 약간 진짜 펀치 날리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꽝 찍는 느낌이야. 이런 앨범이라고. 이지 리스닝인 것 같지만 되게 아니죠. 피로도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편안하고 릴렉스하지만
끝나면 뭔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앨범이길 바랬었어요. 맞아요. 진짜 확실히 그런 점에서 이 당시에 처음 들었고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들어보니까 역시 그 제 생각이 맞더라고. 이게 쉬워 보이는 노래인데 네. 실제로는 약간 나의 뭔가 펀치 참아놓은 펀치 한 방이 터지는 네. 느낌. 그러니까 이런 릴렉스한 곡은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보통 4분의 4박자면 딱딱딱딱인데 이 안에서 그걸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레이백 포인트가 네. 이쪽 이렇게 당겼다가 저렇게 당겼다가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것들에서 오는 감탄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루즈한 거에서 오는 감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그거 살리는 게 사실 좀 제일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멜로디 자체가 포인트가 뭐 네. 어디를 막 이렇게 쏜다든지 네. 막 그 부분을 되게 뭐 후킹하게 뭐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반복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트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찰칵 소리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걸 찰칵 소리 약간 이렇게 부르는 그 포인트들을 디렉터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딱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너무 잘 해준 거죠 디제 형이 디렉을. 그리고 저는 이게 전반적인 이런 앨범에서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 리뷰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NCT의 해찬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듣기에 아무리 완벽해도 그건 어쨌든 파트 분배의 묘에서 나오는 네.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보컬 디렉터나 A&R들이 부리는 마법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몰라 정확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무래도 팬들은 자기 네. 좋아하는 가수가 당연히 뭐 잘 불렀겠죠. 그러면 저 부분을 어떻게 저 부분을 저렇게 소화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을 불렀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녹음실에서 계속 반복하고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약간 달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점에서 내가 처음으로 완곡을 열 곡을 불러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너무 있었죠. 그러니까 난 그리고 그게 제일 궁금해 사실은. 그 사실 어려운 걸로만 갖다 놨어요 제가 생각해도 자충수를 뒀어. 진짜 어려운 걸로만 갖다 놨어요. 그래서 A&R 형도 괜찮겠냐 괜찮겠냐? 너무 어렵지 괜찮겠냐?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약간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갈까? 조금은 쉬운 곡들이 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조금 두고 좀 쉬운 곡들도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존심이 안 되는 거야. 난 이거 해내야 돼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역시 9년 차의 자존심. 그래서 결국에는 하드웨이를 갔군요. 어려운 길을.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어렵게 해냈어요. 네, 정말 어렵게 해냈고 저 이때까지 9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는 것 같아요.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해찬이 우겼다는 그 곡이잖아요. 왜 우겼는지. 저 다음에 디씨 만나면은 네. 노래를 좀 쉽게 쓰라고 해주세요. 사람을 되게 이 정도면 괴롭히는 수준의 멀티한 레이어를 왜 이렇게 근데 그리고 앨범 왜 네. 따다다다 이렇게 꼭 그 장단조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거를. 미치죠 저도. 네. 사람을 약간.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기도 해요. 전 디저. 없죠 그런 음악이 사실은. 근데 왜 우겼습니까 이 노래? 일단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가 작년 5, 6월쯤이었었는데 새벽에 형이 보내줬었어요. 뮤비를 찍고 있는데 근데 듣자마자 일단 이건 내가 진짜 해야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나를 관통할 수 있는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곡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내 정체성 네.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회사에도 나 이 곡 타이틀 아니어도 된다. 그럼 이것보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타이틀 곡을 가져와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가서도 그 곡이 없었을 뿐더러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진짜 없었어요. 진짜로? 아드레날린이랑 WYN이 타이틀 후보였었어요. 네. 근데 일단 아무래도 좀 시대적 그 향이 굉장히 센 곡이다 보니까 너무 딱 그 시대 네, 레트로하다 이거지. 딱 그 저스틴 팀벌레이크 어. 그 느낌이 너무 짙은 곡이다 보니까 반대를 하기도 했고 사실은 조금 더 대중적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타이틀은. 그리고 솔직히 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이미 그냥 크레이지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내 고집인가. 근데 그게 근데 뭘까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약간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이미 정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은 이제 저에 대한 무대의 모습이 다 떠올라요. 모든 곡들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무대를 할 것 같은지가 떠오르는데 명확했어요. 저한테 이 노래가 준 그림 자체가 너무 명확했고 첫 번째로 나오는 해찬의 솔로 타이틀로서 성공은 못해도 인정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하. 안겨준 곡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동의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걱정인 게 다음 앨범에 이렇게 생각할 타이틀이 있을까라는 곡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이제 확신이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의 확신을 주는 노래를 또 만난다? 네, 쉽지는 않을 진짜 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기도 참 쉽지 않은 것 맞아요, 같은 네.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이런 음악에 대한 갈증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안 해봐서. 저희 팀이 사실 힙합 색깔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팀인데 이런 스타일은 좀 127 음악에서 힙합이 아니었던 뭐 슈퍼휴먼 정도였던 슈퍼 하이웨이 투 헤븐. 하이웨이 투 헤븐. 그 사실 타이틀로 이제 가면 하이웨이 투 헤븐 수록곡이었고 그 뭐지? 나나나나나나. 터치에 맞네요. 터치 터치. 있잖아. 예. 근데 사실 그 두 내가 더 곡 잘 알아. 그 두 곡 정도가 그죠, 없어, 거의. 아니다 보니까 그 갈증이 좀 되게 크기도 그럴 수 했고. 있겠네 예. 진짜. 약간 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 앨범이잖아요. 네. 그러면 솔로 퍼포머가 보여주기에 적합한.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약간 납득을 했는데 네. 그 왜 이렇게 발을 비춰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뭔가 이렇게 날래게 이렇게 막 네. 발이 막 이렇게 착착착착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솔로를 한다면 왠지 저런 느낌을 해보고 싶을 것 같다.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제 색깔 자체는 이제 너무 명확하게 있었고 그런 것 같아. 그 실제로 이제 디제 형이 앨범 딱 준비한다고 하니까 뭐 어떤 곡 하고 싶냐 하고 싶은 거 다 보내라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마이클 잭슨 곡이었고 그러셨구나. 그 정도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뭔가 계보, 네, 예, 계보 마잭부터 JT로 해서 이렇게 이어오는 계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계보. 그러니까 계보에 네. 해찬이 하나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이제 회사랑 갈등을 하진 않았죠 회사와? 의견 충돌 정도가 그 있습니다. 망설이면 되게 갈등을 했다고 이제 앞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 노래 아드레날린. 여기까지 아주 그냥 뻗는 보컬 그냥 인상적인. 이 곡은 처음 딱 들었을 때도 약간 팀 생각하고 쓴 곡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왠지 좀 127이 불러도 잘할 네. 것 같은 곡 아니에요? 왠지 언제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 느낌도 뭔가 있고. 좀 되게 다양하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디지 형의 보컬 디렉팅에 또 반하게 된 곡 중 한 곡인데 저 사실은 믹스 모니터 나올 때까지 계속 맞나? 잘한 건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곡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예 안 썼던 그런 걸 썼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 목소리가 안 예쁘게 들리는 거예요. 녹음을 할 때. 근데 저는 워낙 맹신하니까 디지 형은 일단은 갔어요. 일단 계속 하라는 대로 이제 갔는데 믹스 모니터를 듣고 와 역시다. 갓디즈라는 그 판단이 맞았나요? 너무 맞았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앨범에서의 보컬 톤이 좀 거친 느낌이 네. 좀 많죠. 그러니까
애초에 형이 팀에서의 보컬 컬러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좀 되게 강조를 했었고 어쨌든 음악 자체가 팀에서 하던 것보단 조금 더 딥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 해찬이의 목소리가 안 나오길 바랬었어요. 형은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앨범 작업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아예 진짜 보컬 톤 자체를 아예 써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된 곡인 것 같아요. 요런 노래가 사실 약간 좀 이제 사운드 그림을 그리자면 네. 보컬이 좀 네스티하게 나와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표현이 참 고급진데 좀 더럽게 나와줘야. 맞아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더럽게 좀 긁어줘야 네. 그 클럽 튠의 좀 퇴폐적인 맞아요. 퇴폐미가 네. 살아나는 건데. 그런 또 네. 역시 뭐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노래 같아요. 네. 자, 요 다음엔 이제 러브 비욘드. Girl, I'm looking for a long time. Cause I just can't take it, just can't take it no more. 여기까지. No more want you. 이 노래는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리듬은 막 딱딱딱딱딱 하는데 보컬은 최대한 실키하게. 맞아요. 처음 이제 디정이랑 이 앨범에서 제일 처음 디정이랑 작업한 곡이었는데 4시간 만에 멘탈이 나가가지고 형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집 가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 보컬 테크닉적으로는 너무 그 실키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했고 디지 형 디렉이 아니었으면 이 곡을 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제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디지 형 디렉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고 이 곡은 사실 10년 전에 이미 형이 회사에서 캠프 때 썼던 곡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못 쓰다가 이제 형이 들려주고 그러니까 원래 어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약간 쿠키서 느낌의 그 맞아요. 곡을 너무 옛날부터 하고 싶다고 형한테 얘기했었는데 딱 이 곡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연습 때부터 와 미치겠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테크닉이. 그래서 처음으로 스템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트랙 들으면서 연습해가지고 된 곡이죠. 진짜 그 해부를 해서 땄군요. 네, 전부. 진짜 다 땄고 리듬부터 원래 애드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녹음할 때 들으면서 하는데 애드립까지 다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정말 네 여러 가지로 참 저한테 충격을 안겨준 거예요. 와, 아니 보컬이 너무 낙차가 심해. 그러니까 막 네. 이 테크닉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붙은 거가 다음에 이게 목소리 떨어뜨리는 부분도 너무 애매하고 네. 들으면서 야 저거를 또 저 비트에다가 또 비트감을 살려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려웠겠다 생각한. 그리고 또 디지 형 스타일이 무조건 데모대로 안 하고 진짜? 예. 뭐 형이 그 자리에서 조금 바꿀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너가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그 디렉 따라가는 것도 사실 너무 이제 어렵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데모랑 아예 분위기가 확 다르게 나오긴 그렇군요. 했어요. 궁금하네요. 러브 비욘드. 자, 5번째 트랙. 네. Roll with me. 6, 7. Consider Let's run, have a little 여기까지. fun. 너무 좋은 날씨. 유일하게 이 앨범에서 완전히 100% 낭만적인 네. 유일하게 이제 떼창이 가능한. 떼창이 가능하고 네. 어찌 보면 대놓고 올드스쿨인데 맞아요. 막뭐 로즈 사운드도 그렇지만 왜 빵빵빵 네. 이런 그 비트는 사실 요즘 노래에는 거의 딴딴딴 이런 편곡 거의 안 하잖아요. 이 노래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사실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그죠? 곡인데 네. 근데 정서가 네. 이런 노래는 듣고 자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완전 옛날 스타일이잖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노래도 제가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서 요 정도 템포가 되는 곡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가 있었지? 이런 느낌이?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나는데 그 폴 맥카트니랑 했던 Say Say Say. 아니요 The Girl Is Mine. The Girl Is Mine 그런 그러네. 분위기의 곡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뚱뚱뚱뚱뚱 네. 뚱뚱뚱 그런 느낌 정도. 그래서 이 곡 듣자마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감성의 곡이다라고 해서 참 예스러운 감수성을 갖고 있어.
좀 엄마의 영향이 좀 굉장히 큰데 뭐 대부분 그래. 네. 대부분 그래요. 저희 엄마도 음덕이신가요? 음악 좋아하세요? 원래 이제 밴드 보컬 하셨었는데 이제 옛날 음악이 좋아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어머니이신데 옛날 음악을 많이 틀면은 네. 아들이 해찬이 됩니다. 근데 엄마가 정말 옛날 음악을 진짜 많이 들려줬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유재하 님도 그렇구나. 좀 그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감성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유일하게 네. 앨범을 들으면서 이제 인터미션 바로 전이긴 한데 유일하게 아 진짜 있을 만한 곡이다 이거는. 다른 노래는 이렇다고 네. 이렇다고 또 그냥 죽어 나가네 막 네. 이러다가 유일하게 롤리디미에서 한 번 이렇게 네. 예, 사실 큰 걱정 없이 녹음을 했고 그랬구나. 또 그렇게 잘 나온 곡이어가지고 이건 정말 제가 이해하고 있냐 없냐의 그 네. 문제의 그거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는 감성이었어가지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들으면서 옛날 스티비 원더 음악을 네. 해찬이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으로 가는데 인터미션 구성은 원래부터 생각한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생각은 하고 중간에 있었는데 한 번 이렇게 쉬는 타이밍을 가져야 되겠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흐름을 사실 디지 형이 얘기를 해줬던 거죠. 로린미에서 탤런티드가 사실 아예 완전히 점프를 하니까. 반전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곡만 이렇게 이으면 아예 연결이 안 되는데 인터미션이라는 그거 덕분에 이게 이해가 되는 구조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사실 디지 형이 정말 그렇구나. 잘 해준 곡이에요. 예, 아무튼 요 그런 거를 지나서 사실 이 앨범에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쭉 들었을 때 가장 귀를 딱 때렸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음악인 경우는 세거나 네. 특이하거나 네. 뭔가 실험적이거나 의욕적인 게 많은데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탤런티드. 네. 순간 다가올 듯이 또 묻어서 여기까지. 왠지 같아도 와, 곡이 날라다니는데 이거 쉽지 않았죠, 이 노래. 이 어땠어요? 노래는 두 번 녹음을 했는데 오. 제일 처음 녹음한 곡이에요 이게. 이 버전이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약간 뭐냐면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가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구성도 되게 괴팍한데 약간 뭐라 그러지? 포인트가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이 부분이야라고 할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좀 애매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노래로 끼 부리는 거를 조금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디정 일정이 안 돼가지고 그럼 이거는 다른 디렉터 분이랑 해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느낌대로.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좀 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줬다 뺐다의 개념 자체가 조금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진 곡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발음에서 그러니까 데모가 영어였는데 그 영어 데모로 연습하다가 한국어로 이제 그 맛을 살리려니까 너무 계속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디지 형이 이제 딱 잘 잡아줘가지고 잘 나오게 됐고 저도 사실 똑같이 모든 곡들 중에서 처음 들었을 때 제일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그죠. 곡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곡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 앨범 되게 제법 괜찮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쭉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처음에 물론 좋았지만 딱 하다가 7번쯤 왔는데 신기한 게 노래가 여태까지 다 다른 거예요. 7곡이. 네. 7곡이 다 다른데 7번째 곡에 또 임팩트도 되게 있고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노래는 정말 노래를 꾼처럼 불러야 되는 네, 맞아요.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나름 잘 살려서 되게 흡족했었던 뭐 완벽하진 않지만 흡족했었던 그런 트랙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타이틀곡 후보였었던 네. 까지 네. 사실 유일하게 피처링 맞아요. 들어가 네. 있기도 하고 피처링 그 결과에서는 어때요? 지금 좀 자평을 해보자면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크레이지에도 그 피처링을 아. 생각을 했었고 랩이 있다 보니까 그 원래 다른 한 곡 들어가려고 했던 곡은 아예 듀엣곡으로 생각했던 곡 중 곡이 있었는데 물론 사실 그 두 곡이 피처링이 아예 없어지면서 이 곡만 피처링이 된 거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원래는 피처링을 안 쓸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받아버렸던 상태인데 또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되게 잘 환기시켜 준게 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곡이 좀 그러니까 왜 타이틀곡 후보로 거론되는지 네.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발랄하면서 딱 임팩트 있는 네. 곡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컬이 좀 소리가 좀 다르지 않나요? 보컬의 소리가 좀 달아요. 저는 이 노래를 이제 부를 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 NCT에서 들었던 해찬이의 목소리랑 제일 가까운 목소리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이제 디지엄 곡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NCT로서 작업을 많이 했던 또 다른 작곡가 영첸스 형이랑 이제 디렉까지 하게 된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녹음하지 않는 게 포인트였던 곡이에요. 이거 그냥 툭툭툭툭 하고 싶은 대로가 그런 것 포인트였어가지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느끼셨을 수도 어떻게 있을 보면 것 같아요. 톤이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힘이 약간 빠진 톤이고 좀 여유로운 톤이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노래 듣다가 딱 듣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네. 되게 쉽게 녹음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김하온 씨랑 하온 씨랑 작업을 했던 WYN이었고 이제 대망의 두 곡인데 네. 이 앨범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한 곡은 완전 팬 페이보릿. 지금 들으시는 곡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많은 팬들이 뭐 최애곡으로 꼽는 노래고 제가 또 인스타에 포스팅을 해갖고 마치 제 최애곡처럼 이제 들고 했는데 슛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끝난다 멜로디가 난해한 네, 맞아요. 보컬 이 앨범이 전반적으로 보컬 차력쇼인데 네. 이 곡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곡을 부를 때의 문제점은 숨을 데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진짜. 디즈 형도 저도 당연히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제일 워밍업이 돼 있는 마지막에 컨디션 녹음을 하자. 올라왔을 때. 네. 제일 보컬적으로 올라가 있을 와. 때 이 녹음을 해야 된다 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곡이었고 녹음하는 데만 20시간 이상 걸렸어요. 진짜 녹음실에서 거의 진짜 해 떠 있을 때 들어가서 해 지고 나오고 막 그걸 계속 반복했던 곡인데 목이 나만 압니까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마지막 날 녹음 끝나고 다음 날 이제 짜잘짜잘한 수정 녹음을 수정 하러 녹음. 왔었는데 그때 아예 목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즈 형도 딱 그분이 가셨다. 왔다가 감사하게 딱 마지막에 끝나니까 가셨다라는 그 표현을 했었는데 와 그만큼 너무 어려웠고 제가 하던 음악에 비해 에이지가 너무 높은 감성의 곡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걸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겠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네. 이게 이제 자칫하다가 그 톤이 어려운데 이게 잘못하면 남의 곡을 부른 것 같이 들릴 수 맞아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커버곡처럼 들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고 1번이 그 다음에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거. 네. 그 다음에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요소가 막 이 화성으로 갔다 코드도 너무 복잡하고 네. 이 화성으로 갔다가 저 화성으로 갔다가 했을 때 가사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주면 좋은데 영어로 했는데 네. 바로 한글로 붙을 때 마치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 네. 마치 한 나라 말을 내가 부르는 것처럼 감정선을 이어가는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진짜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저랑 디즈 형이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 가사말에 대한 이해가 제일 잘 돼 있는 두 사람이 녹음 현장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게 네. 말해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포인트였고 어쨌든 가사가
중요하고 그 전달력이 중요하지만 이걸 부르는 제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력 있게 들리는지가 맞아요. 이해가 되는, 왜 얘가 이 곡을 이렇게 불렀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작업한 사람 중에 디렉을 제일 잘 보는 형과 저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디정과 제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사 작업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어떤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유치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막 어른의 그런 사랑 얘기를 쓰기엔 또 제가 불러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 사이에 조율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또 R&B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R&B. 영어 데모의 그 발라드의 데모를 한국어 가사로 쓴다는 게 이 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진짜 듣자마자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엔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글 가사와 영어 가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섞여야 되는데 이게 네. 왜냐면 한글 가사가 주는 발라드 감성하고 맞아요. 영어 가사, 그러니까 똑같은데 영어로 하면 되게 멋있는데 한글 네. 가사로 부르면 되게 치즈하게 들리는 네. 포인트들이 많이 있거든. 이런 장르는. 분명히 제가 쓴 가사가 조금 촌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좀 약간 오그라든다? 오그라드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좀 어려워하긴 했어요, 가사 쓸 때. 근데 그걸 디정이 좀 잘 수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실제로 앨범에서 이게 본인이 좀 좋아하는 곡입니까? 어때요? 저는 앨범 나오고 거의 이 노래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이 노래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이 앨범 과정이, 녹음 과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한테 좀 애증이 있는 곡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약간 야 이거 그래도 했긴 했네. 그쵸. 진짜 했긴 기적적으로 했네요. 목 마지막 날까지 날려가면서 했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앨범에 뭔가 이 앨범의 압축적인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 노래.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거 네. 이 노래 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이 노래 하나 어쨌든 지금 녹음됐으니까 남겼잖아요. 이 노래 하나 남기려고 했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라이브 해야 되죠? 아, 그쵸, 해야죠.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 이거. 제 노래를 제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들으면서 약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거 뭐라 하지? 멘탈 아, 맞아요. 자기 암시하는 거 아니야? 네. 나 이거 된다, 이거 된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자신 있는 단계까지 온 것 아 같아요. 좋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슛비가 약간 그 테크니컬한 면에서 이 앨범에 좀 사천왕 같은 곡이었다고 제가 본다면, 근데 요 다음 곡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 그러니까 슛비는 예를 들면 내가 멋진 스토리를 써놓고 그러니까 내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가장 멋진 어떤 소설을 써놓고 내가 저거를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라면 요 다음 그레이 레이는 듣고 얘기할게요. 네. 짙어진 회색 거리 그레이 레인이었고 네. 아까 제가 슛비가 숨을 곳이 없다. 근데 그레이 레인도 숨을 곳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슛비는 그 곡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죠. 테크닉이. 네. 근데 그레이 레인은 감정을 숨기면 감정이 그렇죠. 네. 페이크가 되면은 절대 이 곡은 100% 네. 100% 실패잖아요. 100% 실패예요, 이 노래. 네, 그러니까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디즈형 곡에서 이렇게 화성 코러스가 적었던 곡이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형곡치고 되게 담백한 곡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직도 데모가 더 좋은 곡이에요, 제 앨범 중에. 어떻게 달라요? 디즈형이 불렀고, 디즈형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술 한 잔을 드시고 기타를 딱 들고 혼자 약간 노래하는 그 느낌의 감정이 고스란히 데모에 전달이 되는 노래라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당장 지금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이걸 부르는 제가 더 기대되는 곡 중 하나. 그러니까 근데 네. 너무 그거는
좀 놀랐어요. 그런 말을 아, 본인이 한다니. 그런가요? 제가 평론가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너무 그거를 되게 쿨하게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사 자체는 지금의 저에게 잘 맞춰진 곡인데 근데 이 노래는 가사도 좋지만 그 노래 자체에서 주는 그 감성 자체가 이 앞에 들었던 곡들이랑은 또 아예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뭔지 좀 알 것 같은 게 네. 이 노래는 사실 장르성이 있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아까 맞아요. 말했지만 진짜 기타 하나 들고 치는 것 같은 네. 그런 음악인데 이런 노래는 물론 녹음을 하는 동안 본인의 곡이 됐지만 본인의 스토리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앞으로. 네. 네, 앞으로 이 가사와 이 음악이 나의 어떤 경험과 새롭게 맞물려서 네. 그때쯤 됐을 때 진짜 온전하게 내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일 것 같아요. 사실 포텐셜이 좀 남아있는 맞아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목 컨디션이 좋아서 노래를 잘했다고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목이 좀 안 좋고 뭐 갈리고 막 그러더라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 베스트다라고 이제 본인이 듣기에 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곡이라고 해요. 슈피 같은 경우는 진짜 노래를 잘하면은 잘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레이레이는 정말 사실 제일 걱정되는 곡이에요. 제가 앞으로 부를 때 있어서. 정말 많은 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진짜. 그래서 듣는 순간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레이 레인 뭐 이런 심상 자체가 이런 거는 사실 바깥으로 내가 열창을 해서 바깥으로 뿜어낼 수가 없고 계속 그냥 안으로 담는 노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너무 진솔하게 담기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이거 역시 남의 곡을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 이 앨범에서 뭐 가장 멋진 곡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이거 5년 전에 이제 작업실에서 이제 형이랑 만나서 형이 뭐 다른 사람 데모로 썼다고 해서 들려줬는데 저는 이거 한 번 들었는데 5년 동안 안 잊혀져가지고 형한테 좀 달라고 이렇게 좀 쫄라가지고 받게 된 곡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아우트로인데 저는 이 앨범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 논란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제 솔로 앨범 같은 거 들어보면 뭐 10곡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 두 곡 중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요 세 곡 중에 요 세 곡이 묶음인데 요거 중에서는 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느 팟캐스트에서 네. 리뷰를 할 때 세 곡을 선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진짜요? 대표적인 곡 세 곡을 골라야 되는데 뭐가 대표적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음악 평론가가 이제 바보가 됐나? 원래 음악 평론가의 전문 분야는 카테고라이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카메라 라이츠, 이 중에서는 탤런티드, 이 중에서는 그레이 레인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어느 게 이 앨범을 가장 잘 나타내는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다 의도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틀곡에 힘을 너무 줘서 수록곡이 좀 아쉽다든가 아니면은 타이틀이 좀 아쉬우니까 좋은 수록곡들로 채운다든가 뭐 약간 뭐 굉장히 센 곡들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트랙이 있다든가 좀 그런 게 이제 보통 앨범을 구성할 때 생각할 포인트인데 아니면은 타이틀곡은 너무 타이틀곡스럽고 맞아요. 수록곡은 좋긴 한데 누가 봐도 수록곡스럽게 네. 만든 노래 있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 생각한 거는 다 타이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앨범을 내면은 그레이 레인이 타이틀이 될 정도의 퀄리티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통 R&B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슈피 같은 게 타이틀이 될 수도 있는 곡이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정도의 퀄리티만 생각하고 제가 거의 한 70, 제가 들은 곡만 6, 70곡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진짜 고르고 골라낸 곡이 이 곡이라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앨범은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미국 앨범도 그런 게 많은데 비슷비슷한 스타일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나는 이런 음악을 하는 장르 아티스트야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좀 케이팝적인 좀 기계적인 프로덕션에서는 타이틀곡 같은 거 한두 개를 넣고 나머지는 그럴듯한 수록곡을 좀 소위 말해 까는 경우가 또 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앨범을 듣고 좀 놀랬던 거는 앨범 전체는 너무 잘 빠진 R&B 앨범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뭐 다른 평론가들이나 어떤 뭐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이 앨범을 어떻게 결론 낼지는 저 혼자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때 팟캐스트에서 했던 내용도 이 앨범은 K-팝 앨범 안에서 뭐 어떻고 저쩌고를 논하면 좀 안 떨어지고 딱 떨어지질 않아. 네. 근데 이거는 R&B 앨범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네. 기준이 들어가겠죠. 네네.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일단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지만 노래가 다 달라. 너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다 다르고 진짜로 막 카메라 아이츠를 타이틀로 세우면 그거대로의 분위기가 나올 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왜냐면 네. 지금 가지수를 어떻게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지수를 네. 욕심을 내서 다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쵸. 예.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 가지수 중에서 어느 쪽에 집중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난 계속 진짜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냐. 지금 또 계속 듣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저랑 들은 건 처음이니까. 맞아요. 어땠던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을 혼자보단 누구랑 같이 듣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 이게 만드는데 모든 과정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줄 모르는데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건 이랬어 이건 이랬어 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아 진짜 그렇구나 좋다 이 정도 반응인데 또 거기에서 오고 가는 게 있고 이러니까 사실 오늘 좀 되게 너무 재밌게 그래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쉬운 게 되게 대표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네. 따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되게 많아요. 아니 또 재밌게 얘기했는데 또 아쉬움을 또 마지막에 깔고 또 헤어지기가 좀 그렇지. 네. 좀 돌려 얘기하자면 네. 돌려 얘기하자면 아주 개인적인 그 시점에 해찬의 관심사가 조금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예. 지금은 뭔가 이런 음악들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치를 잘 보여준 네. 느낌이라면 좀 더 약간 어떨 때는 좀 지나칠 수도 있잖아. 그쵸.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좀 지나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유치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감정의 좀 까슬까슬한 결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욕심이죠, 욕심.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왜냐면 음악을 이제 접을 거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왜냐면 예. 원래 첫 앨범은 저도 젊은 아티스트의 첫 앨범은 의욕 과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25세 데뷔 9년 차에 너무 나이를 내가 너무 네. 올드하게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첫 앨범을 냈는데 무슨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그쵸. 예. 막 진짜 그레이 레인 같은 것만 이렇게 막 땅땅땅 하면서 뭐 그런다? 저는 그런 거는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전 제목이 테이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네. 내 취향을 내가 정말 진하게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는 100% 성공. 예. 100%는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그 정도 가까이 성공한 거고 제가 아까 아쉽다고 한 거는 어차피 그 아쉬움은 해소가 될 텐데 네. 계속 음악을 하면 그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오버스러울 수도 있고 네. 더 담백할 수도 있고 음. 뭐 다른 장르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쵸. 네. 그쵸. 그건 좀 자연스럽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앨범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하고 싶은 음악이 하고 싶은 사람과의 작업으로 정말 빈틈없이 똘똘 뭉친 네. 느낌이거든요. 예.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정답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냥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이건 진짜 사소한 궁금증인데 네네. 나 이거 다시 하면은 좀 되게 더 잘할 수 있는데 했던 노래들 있어요? 마지막에. 노래요. 예. 슈비죠. 쉽비. 네, 슈비죠. 지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신은 아닌데 어. 그냥 한 번만 다시 하고 싶다라는 한 그 번만 하고 마음이 싶다. 계속 있어요. 그럼 뭐 몇 번을 해도 똑같이 그쵸, 생각이 네. 나지 않을까. 네. 예. 그거랑 또 하나는 만약에 당장 내년에 새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그때 해야지 하고 살짝 넣어둔 거. 이 이 앨범에서 내가 하려고 했다가 네, 그거는 지금은 좀 그렇고 내가 다음에 할게. 있습니다. 어떤 곡을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 정말 어렵고 어. 정말 딥한 R&B 곡이 하나 남의 한 있어요. 거. 네. 그래서 이제 회사랑 이제 좀 하다가 오케이 그럼 다음 앨범에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안 하게 된 건데 약간 디전과 저의 지금 필살기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그냥 지금 네. 밑바닥에서 네, 지금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게 네, 있군요 지금 지금.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곡이 한 곡 있어요. 그 곡을 무서워 나는. 저는 근데 그 곡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1년 동안 내내 녹음하려고 이제 가사 작업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곡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왜요? 무서워. 근데 아니 농담이고 나 너무 궁금하지.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렵다 난해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도 그럴수록 해야 돼.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꼭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아까 제가 말했던 더 오버스러운 거에 또 그게 또 포함이 돼요.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끼지 말고 하나. 예. 궁금하다. 지금 뭐 그냥 계속 아무 노래나 틀어놓고 또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약간 이번 앨범을 통해서 내가 자평을 했을 때 아쉬움도 많겠지만 요 지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되게 좀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네. 뭐 혹은 아쉽다. 둘 다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앨범으로 저한테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 대중음악에서 특히나 저같이 진짜 사실 상업적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낭만 있는 음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오랜 시간 음악을 사랑했던 또 한 명의 리스너로서 그 점은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되게 사실 스스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 낭만을 찾는다는 게 어쨌든 회사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회사는 낭만이 없나요? 회사는 SM은 낭만이 없는 회사인가요? 낭만만 찾기에는 잘 낭만만 돼간다. 찾기에는 또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다고 쉽지 생각하는데 않죠. 그러니까 나만의 오롯한 낭만을 찾기는 어렵죠. 예. 그거를 설명해도 사실 100% 이해 못 하고. 맞아요 못하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 회사는. 다 취향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곡이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렇죠. 그건 정답이 나올 수 없는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낭만 있게 앨범의 곡을 채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쉬운 건. 아쉬운 건 그 와중에도 흔들릴 때가 조금 있었는데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던 타협을 어쩔 수 없이 조금 했던 게 조금 아쉽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 길이지만 스스로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목이 안 좋아서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이런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타협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물론 안 한 편에 속한 앨범이지만 그럼에도 다음엔 좀 더 안 그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사하기 전에 그 저희 집에 이제 저랑 음악 취미를 공유하는 그 이제 동거인이 사시는데 그분이 저 못지않은 음악 덕후인데 해찬 씨 목소리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하고 참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제가 그 저의 명언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해찬의 목소리는 마치 MSG와 같다. 네. 들어봤죠? 해찬 들어봤죠. MSG 예. 그거 막 위키에도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들어갔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걸 좀 부연을 하자면 NCT라는 그 이제 파트 분배에서 해찬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아 네. 예. NCT 음악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일부러 과하게 하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저는 절대 데모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 파트를 나한테 준 이유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 데모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면 보통 데모는 한 명이 부르니까. 그게 끼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사실 그거를 MSG처럼 살려낸다는 게 끼예요. 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보컬이 진짜 디렉터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디렉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좌지우지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렉팅하기 난해한 보컬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고집도 센 편에 속해가지고. 고집도 센 편이고. 네, 그래서 그 디렉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를 너무 순간에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하게 만드는 느낌이 네. 이게 왜 MSG가 모든 맛을 연결해 주잖아요. 네. 짠맛과 단맛과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MSG를 보컬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막 이제 번역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DM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외국 분들인데 혹시 이게 건강에 나쁘다는 의미로 쓴 건 아니지?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건강과는 무관하고 그 맛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말한 것이다. 제가 아까 하던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며칠 전에였어요. 이렇게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저희 집에서 제일 좋은 그 거실에 있는 오디오로 쫙 들었어요. 되게 큰 볼륨으로. 네. 딱 들었는데 노래 마지막 아우트로 딱 끝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거 그냥 어느 그냥 카페에서든 그 고급 재즈바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최상의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보통 그럴 수 있는 케이팝 앨범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네. 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합니다. 자신을 갖고 앞으로 좋은 음악 정말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때 좀 기대한 것과 뭐 기대만큼의 대화였는지. 저도 사실은 막 내 음악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고민을 사실 안 하고 왔어요.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더 제 음악을 즐길 시간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는 할 말이 되게 너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되게 그냥 음악 얘기 하다가 가는 것 같아서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사실 여기 딱 맥주나 위스키만 있었으면 맞아. 진짜 멤버들이랑 노는 것처럼 똑같아.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맞아.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자리가 앞으로 네. 뭐 나중에 새 앨범 나오더라도 좀 진짜 지속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니까 음악을 던져놓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게 이게 실제로 요즘 같은 방송 환경에서 많지 않아요. 맞아요, 기회가 진짜. 진짜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진짜 멋진 앨범이죠. 테이스트를 발표하고 지금은 이제 활동은 끝났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지 기대되는 우리 해찬 씨와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네. 네. 꼭 나오겠습니다. 되게 정색을 아니 하니까 아까 그 또 막 앨범 나오기 전에 또 뭐 음감에 그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해보자. 그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팬들도 모아놓고 네. 저의 감상과 본인의 감상을 이렇게 잘 섞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지금까지 해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보고 한번 인사하면 돼. 감사합니다. 더 송라이터스 출간 기념 댓글 이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 책 더 송라이터스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